정리할 내용은 연속이고요. 연속은 어제 그래프 그리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야 뭐 그냥 바로 찾으면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 뭔가 식으로 찾아 써야 되고 그죠? 그냥 어제 했던 그 그래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면 요거하고 보자마자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림을 그릴 때 칠판에서 분필을 떼야 되면 불연속인 거고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연속이고 얘는 아니고 좀 하나 찍을까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이고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연속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것은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판단하게 돼 있죠. 알고 있죠? 첫 번째는 함수값 존재, 두 번째는 극한값 존재, 세 번째는 걔네들이 같다. 함수값 있어야 되고 즉 도착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극한값 있어야 돼. 가는데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 실제로 만나. 그래야 연속이다. 다가갔는데 실제로 그 점에 점이 딱 찍혀 있어야 이걸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론을 다 아는 거니까 써보면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함수값 존재, 두 번째로 x가 a로 갈 때 fx, 극한값 존재, 세 번째로 얘네 둘이 같다인데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만날 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존재하고 둘이 같다 이런 이야기니까 계산할 때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이 셋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 셋이 같으면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뭐랄까 사소한 거지만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뭐 어쨌든 개념이니까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래는 점이에요.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림 그린 것 중에 중간에 있는 건 이런 거였거든. 여기를 a라고 보면 a라는 점에서 얘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만 그 둘이 달라서. 그래서 a에서 불연속인데 a가 아닌 지점에선 연속이야. 여기선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라는 건 사실은 한 점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x좌표 하나에서. 근데 A라는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건데 보니까 주어진 구간 안에 불연속점이 아예 없어. 주어진 구간 안에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면 그냥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구간에서의 연속은 구간이라는 건 열린 구간도 있고 닫힌 구간도 있잖아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의 차이가 뭔지 알죠? 열린 구간은 끝에 등호가 없는 거. 닫힌 구간은 있는 거. 이제 약간 가능성이 열려있냐는 이야기인 거지. 1보다 커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1.1. 보다 더 작은 게 있고 보다 더 작은 게 있고 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제일 작은 게 누구야? 그럼 1 이러고 딱 잘리잖아요. 그래서 열린 구간이냐 닫힌 구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것도 그래서 열린 구간이랑 닫힌 구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르다기보다 따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우리 보통 열린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죠. 소괄호로.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인데 요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건 이 구간 안에 불연속점이 없으면 그냥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죠? 아니, 특별히 뭐 문제될 거 없는데 굳이 이거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 구간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죠? 닫힌 구간일 땐 조금 얘기가 다른데 몇 개가 더 추가돼요. 뭐냐면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의 차이는 맨 끝점이거든. 요 점 하나 맨 끝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은 열린 구간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은 닫힌 구간인데 그래서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요점 하나인데 요점 입장에서 보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이 점 하나를 가지고 점에서 연속성을 판단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봐야 돼. 근데 얘는 좌극한이 없어요. 맨 끝점이잖아. 함수값 있거든? 우극한도 있거든? 좌극한이 없잖아. 그럼 좌극한이 없으니까 불연속이야 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오른쪽 끝에 점도 마찬가지거든요. 점 딱 찍혀 있고 왼쪽에서 다가오면 이 점을 향해서 가는 게 맞아. 우극한은 없어. 구간으로 잘렸으니까 없는 거야. 얘 탓이 아니잖아요. 정역 탓이지.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당연히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인 건 당연하고 이 사이에 불연속점 없어야 되고 양 끝점이 중요한데 왼쪽 경계값이랑 그 점에서의 우극한이랑만 같으면 돼.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그리고 오른쪽 경계값이랑 오른쪽 경계값의 좌극한이 같으면 돼. 우극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만족하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 가지고 문제로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그죠? 야 이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냐 아니니? 이렇게 안 물어볼 거라고. 근데 이제 느낌상 그렇다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깨지는 경우가 언제인지만 빨리 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이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얘 때문에. 좌극하는 이건데 함수값은 이거니까.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뭐 우리 대부분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녀석들을 보게 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되죠? 이게 연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 참 이거부터 해야지. 연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연속의 성질도 보고 가자면 우리 어제 함수 극한의 성질 이야기했는데 극한의 성질 뭐였냐면 수렴하는 두 개는 연산하면 수렴한다. 그죠? 한마디로 하면 그거였거든요. 연속도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 fx, gx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fx 더하기 gx x는 a에서 연속이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연속일까?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이다. 애초에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냐인데 함수값은 원래 숫자야. 사칙연산이 가능하고요. 극한값은 수렴한다면 사칙연산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f든 g든 a에서 연속이라는 건 fa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같은 거고 g도 a에서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 거잖아. 그럼 함수값끼리 더한 거나 극한값끼리 더한 거나 당연히 같다고. 그죠? 어차피 다 숫자니까. 함수 극한의 성질이랑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 어차피 숫자니까. 어차피 실수니까. 그래서 함수 극한의 성질이랑 완전히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 연속에 와서는 꼭 그거 물어보거든요. 합성함수의 연속성. 극한 할 때는 안 하는데 합성하면 어떻게 생겼냐 이거야.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합성하면 이거 a에서 연속일까? 이건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 무조건 불연속도 아니고요. 연속도 당연히 아니고요. 모른다라는 건 살펴보란 이야기야. 네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살펴서 같은지 봐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얘네들은 안 봐도 뻔한데 이건 모르겠다라는 거야. 왜 모르냐면 G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 F에 넣을 건데 G는 A가 들어왔으니까 연속이거든. 그럼 밑에서 받아먹는 F 입장에선 G가 뭘 싸는지 모르잖아요.
쥐가 싸는 거 먹을 건데 쥐가 고맙게도 A를 싸주면 땡큐 이러고 연속으로 나가면 되지만 쥐가 A가 아니라 다른 거 이상한 거 싸버리면 F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방금 말한 것처럼 GA가 A다 라는 조건이 달리면 그때는 FG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싸는 게 A니까 받아먹는 A 입장에서는 A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또는 F도 G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럼 이건 합성하면 당연히 연속이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 이런 소리니까. 반대로 합성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얘도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거예요. 그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연속인 건 당연하지. 그래서 뭐 다항함수라던가 이런 애들 섞으면 당연히 연속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모의고사 문제에 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거짓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미적분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수열 극한의 참거짓, 급수의 참거짓 이런 거랑 다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신나죠 그런 거. 말장난. 자 보시면 구간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여기 성질 이야기 한 거고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분모 0이 아닐 때 나눈 것도 당연히 연속이다. 왜냐하면 연속성 판단 자체가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하는 건데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숫자란 이야기니까 라는 소리고, 됐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연속성 가지고 나오는 정리 두 가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최대 최소의 정리, 또 하나는 사이값 정리. 근데 이건 여기에서 뭐 되게 심각하게 나온다기보다 나중에 뭐 다른 거 증명하거나 할 때 조금씩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되게 중요하다라기보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나왔으니까 얘기만 하고 가자면 이 내용이 뭐였어요? 닫힌 구간 연속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있다. 끝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 무조건 있다. 그럼 닫힌 구간이 아니야. 열린 구간이야. 최대값 최소값 있다 없다? 모른다. 그치? 모른다. 닫힌 구간 불연속점이 있어. 최대값 최소값 있다 없다? 모른다. 얘가 얘기하는 건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있다. 나머진 몰라요. 오케이? 더 할 얘기 없죠? 넘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나오면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의 내용은 뭔데? 샌드위치? 그건 극한할 때 했던 거고요. 사이값 정리 뭐야? 사이에 값이 있다고. 사이에 값이 있다고.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FA랑 FB랑 달라야 돼. 쓸까요 그럼?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양쪽 끝에 경계값이 서로 달라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면 FA와 FB의 사이에 임의의 쓰기 싫어가지고 물어본 건데 실수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시키는 C가 A, B 사이에 파라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FA, FB 함수값 달라 중간에 연결돼 있어. FA랑 FB 사이에 하나 그으면 안 만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죠? FA와 FB 사이에 아무거나 값을 그어도 무조건 만난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해를 해보자면 뭐 여기 A, 여기 A, B,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뭐 대충 막 그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선을 그으면 안 만날 방법이 없다 그 얘기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만나죠. 적어도 하나 만난다니까 하나 만날지 두 개 만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만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최단 거리로 이렇게 간다고 쳐도 어쨌든 한 번은 만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사이값 정리는 이거 자체보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 얘가 좀 중요한 녀석인데 얘는 내용이 뭐였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쟤는 FA랑 FB가 달라요 였는데 이건 뭐였냐면 FA랑 FB를 곱했더니 음수예요. 야.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둘이 부호가 다르면 이란 소리예요.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중에 하필이면 0이 있겠지? FC가 FA와 FB 사이의 값 0이 되도록 하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이런 소리고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냐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 이제 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괜찮지? 실제로 풀 수 있는 방정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집을 푸는 사람이니까 풀 수 있는 방정식만 나오지. 그런 것만 봤지만 실생활에 있는 대부분의 방정식은 우리가 아마 못 풀 거거든요. 컴퓨터가 풀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못 푼다고 손을 놓을 건 아니고 방정식을 풀 수 없으면 이런 방법으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라도 찾아보자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가끔 문제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다음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세요.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을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물어보면 멍청한 거죠. 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근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살펴보라는 거야. 아니 근을 찾을 수 있으면 구간을 왜 찾아? 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구간이라도 찾아보라는 의미고 구간이라도 찾아보라는 건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둘이 부호가 달라지면 중간에 0이 있었네 라고 하는 거라고. 0이 되는 값이 중간에 있었네. 그래서 이거는 그 컴퓨터가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이에요.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치면 우리는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계산이 졸라 빠르잖아. 그래서 계산을 졸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야 방정식 풀어봐. 그러면 1, 2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순식간에 엄청나게 여러 개의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0이 되는 게 1하고 2인 거야. 그래서 1하고 2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수분해해서 1, 2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근의 공식으로 찾지. 루트가 생겨나겠죠? 근데 이거 계산기에 두드리면 루트 안 나와요. 소수로 나와요. 그 루트 값에 해당하는 무한소수로 나온다고. 왜냐하면 걔네는 근의 공식으로 찾는 게 아니거든. 숫자를 막 넣어보는 거야. 얘를 fx라고 보고 0을 넣어. 음수네. 1을 넣어. 1 넣으면 뭐냐? 1 말고 마이너스 1 넣어야겠구나. 마이너스 1 넣어.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뭐야? 3? 3이야. 양수네. 요 사이에 있나 보다. 그럼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마이너스 0.1 넣고 마이너스 0.9 넣고 마이너스 0.8 넣고 이렇게 해서 숫자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수점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했더니 막 뭐 0.7이랑 0.8 사이에 있어. 그럼 0.71, 0.72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또 바뀌면 거기서 또 막 이걸 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을 찾기 때문에 루트라는 계산이 안 나와요. 답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기가 컴퓨터가 근을 찾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걔들은 걔들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근을 찾을 수 없는 녀석. 2차면 근의 공식이라도 쓰겠지만 3차 이상은 인수분해가 아니면 못 찾잖아요. 조립제법이 아니면. 그래도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이걸 이용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미분해서 미분 들어가서 그래프 다 그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미분 안에 가보면 뭐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접선, 또 뭐 나오냐 그다음에 극대극소,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방정식의 활용. 그 방정식의 활용은 뭐 하는 거냐면 요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살피는 거거든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럼 그거랑 이거랑 짬뽕하면 방정식의 실근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은데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프 그려서 실근의 개수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라도 하자라는 소리인 거지 뭐. 그죠? 어쨌든 이 녀석은 그거 할 때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연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느 때처럼 레벨 1부터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되고 레벨 2로 가서 몇 개 보자면 뭐 첫 번째 거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됐고 두 번째 2번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약 올리는 문제인 거죠. 보면 정의역이 0에서 6이라고 되어 있고 함수라고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 함수값은 다 존재해야 하는데 요 구간에 대해서만 힌트를 준 거야 하니까 2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2를 찾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찾으려고 봤는데 주어진 힌트가 얘거든.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n에다가 1에서부터 5까지 넣을 거래. 그 n이 누구냐면 정의역이거든요. 근데 살펴보면 1에서 3에서 4에서 5에서 다 연속이에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아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 보면 3F1에다가 1 좌극한 하나 빼고 1 우극한 2개 빼라는 건데 어차피 빵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죠? 함수값이나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다 같으니까 x좌표 1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그래서 결국 얘가 주는 힌트는 뭐냐면 2일 때만 조심하라는 거고 얘가 뭐랑 똑같다. x가 2-1일 때 fx랑 x가 2 플러스일 때 fx 둘이 더한 거랑 같다인데 2일 때 또 극한값도 존재하거든. 어차피 이것도 3이고 3이라고. 그래도 3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긴 잠깐만. 여기다 3을 더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3이랑 3을 더하고 3을 더하면 얘는 4냐? 4죠. 그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이라는 건 원래는 함수값, 극한값 같아요 인데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근데 왜 네. 좌극한하고 우극한 계산했을 때 0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0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저 이거 다 대입했거든요. 이게 보면 1이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1을 생각해 보면 F1이랑 X가 1로 갈 때 FX랑 다 같죠? 그러니까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 X가 1 플러스일 때 FX랑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랑 같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그럼 함수값이나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다 같다고. 그럼 1을 넣어보면 함수값 3개에서 좌극한 하나 빼고 우극한 2개 빼라는 건데 다 똑같다고. 됐죠? 네.
세 번째 있는 건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번째 것도 사이값 정리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뭔지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산수였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1번도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란 건 뭐라고요? 일단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m에서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고 m 더하기 1에서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고.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일단 이 좌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열린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은 의심할 여지 없고 뭐만 확인하면 된다. m에서 우극한과 함수값, m 더하기 1에서 좌극한과 함수값만 비교하면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서 알려주고 있고 좌극한과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는 다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m일 땐 뭘 쳐다보면 된다? 이거 쳐다보면 된다. 즉 m이랑 12가 서로소 아니다. 그죠? m에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하니까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려면 요 n이랑 12가 서로소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m이랑 12가 서로소가 아니어야 된다 그 소리고. m 더하기 1은 좌극한이랑 함수값 봐야 되는데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려면 소수여야 된대. m 더하기 1이 소수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다 골라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골라가지고 다 더해보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건 양수 a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녀석이 저 따위로 생겨 먹었대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가장 큰 힌트는 뭐냐면 다항함수다라는 거야. 그죠? fx의 차수를 생각해보란 이야기예요. 이런 말 없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몇 차식인지를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힌트가 얘죠. 무한대로 가고 있어. x분의 gx가 1이래. 그럼 gx가 1차구나. 최고차항계수 1이구나. 근데 gx라는 녀석 자체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a도 아니고 마이너스 a도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gx가 이거란 이야기잖아요. 이걸 x로 나누었다고 그리고 극한을 보냈는데 극한 값이 1이라고 그 말은 fx가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로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3차다. 최고차항계수 1인. 게다가 a일 때랑 마이너스 a일 때 이렇게 함수값이 따로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 그 얘기거든. a일 때 함수값이 존재해요. a일 때 극한값은 이걸로 찾을 건데 분모 0 됐잖아. 분자도 0 돼야 되고 마이너스 a에서도 함수값이 존재한데 극한값도 존재해야죠. 분모가 0 됐잖아. 분자가 0 돼야 돼요. 그래서 fx 빼기 x라는 녀석이 x 더하기 a랑 x 빼기 a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최고차항계수 1인 3차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있어요. x 빼기 b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저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어서 뭔가 계산해 볼 텐데 이 fx-x를 통째로 그냥 여기다 얹으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상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그냥 x-b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a 대입하고 마이너스 a 대입하라는 거야. a 대입해보면 a-b고요. 얘가 4래.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예요. 얘가 2래.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래. fx 빼기 x가 누군지 나오죠. 전개해서 x만 넘기면 fx 나오죠. 그걸로 시그마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랑 b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인 것 정도는 찾을 수 있고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뭐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러면 너무 복잡해져. 너무 많아지잖아요. 확실한 건 얘를 인수로 가졌다 하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차피 그리고 0분의 0인 거 알면 인수분해 해서 약분해야 되잖아. 그치?
3번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상수함수고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인데 요게 대칭축의 위치가 0이어가지고 이렇게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그죠?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는 이렇게 생겼고 그 밑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에 따르자면 주기함수인데 이걸 복붙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얘는 그냥 찍 긋는 건데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꺾였다고. 이어지면 당연히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죠? 여기를 이어버리면 여기가 불연속이 되는 거고. 어쨌든 fx 자체는 연속이 될 수가 없는데 기억번 보면 뭐 a, b가 둘 다 1이면 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입해서 찾아보면 되죠. a 그림을 그려보면 될 텐데 x축에 y축에 a가 2고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2래요. 그리고 b도 2래요. 그럼 2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연속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얘는 됐고요. 니은은 2와 3에서 모두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인데 요거는 주기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2에서 연속이 되려면 0에서 연속이면 되고요. 3에서 연속이려면 1에서 연속이면 되는데 1에서 연속이라는 건 1에서랑 마이너스 1에서랑 값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복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넣어봐서 산수해봐도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긴 걸 이어버리면 구간이 잘라지는 순간에 불연속이 생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은 그려 보나 마나 꽝이고요. 이제 관건은 디귿인데 b가 2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b가 2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부분은 확실히 나온다. 그죠? 요거 조금 크게 그릴게요. x축, y축에 요쯤을 1이라고 볼까요? 여기 1이고 여기 2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에다가 왼쪽은 아직 안 그린 거야. A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지 맘대로 막 있을 수 있어요. C라는 건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C가 양수면 올라가는 거고 C가 음수면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웠어요. 상수함수야.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꺾일 일이 없는데 얘는 잘못하면 꺾이죠. 올라가면 상관없거든요. 완전히 내려와 버리면 뒤집어져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중간 어딘가에 걸치면 접힌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접으라는 이야기죠. 얼마큼 올리든 내리든 해서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릴 건데 접어 올렸더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됐대요. 이 상수함수 구간이 하는 역할은 그냥 두 개를 이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를 이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양쪽 끝에 같은 값이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다시 말해서 구간을 얘하고 여기 아직 안 그린 상태에서 그 다음 구간을 또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뭐 반복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렸더니 끝나는 지점과 도착하는 지점에 이 라인이 같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누구밖에 안 된다고? 적당히 내려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야 그래야 얘랑 함수값이 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얘를 내려서 접어 올리면 마찬가지로 얘를 내려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죠? 얼마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2분의 3만큼 내려야죠. 얘가 2였고 얘가 1이었고 이게 딱 가운데 있는 애가 X축에 걸릴 때까지 내려오는 거잖아. 여기가 2였고 여기가 1이었고 2분의 3이 0 될 때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얼마큼 내려온다고? 이만큼 내려온다고요. 얘가 C인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얘네들이 같은 선상에 오게 하는 방법이. 그죠? 그럼 그 다음 A는요. 이제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이거 뭐야? 그림 이따위로 그렸어?
에이. 좀 더 가야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저 올리면 이렇게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끄집어 내려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여기에 딱 안착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지. 끄집어 내렸는데 여기에 서 있었던가, 아니면 끄집어 내렸더니 여기에 서 있었는데 내가 이걸 접어 올려서 이 위로 올라간 거지. 그죠? 경우는 두 가지라고. A라는 녀석은, 이거 왜 끊어져 있어? A라는 녀석은 A라는 녀석은 애초에 여기에 있던 녀석이어서 얘를 끄집어 내렸더니 요만큼 내려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있던 녀석이어서 끄집어 내렸다가 접혀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에 섰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우는 두 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A의 값은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어차피 얘는 이어주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A 빼기 C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C는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딱 박혀 있는 거고, A 값으로 가능한 게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뺀 거 하고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뺀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 6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녀석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지.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연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미분하러 가면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죠? 뭐 그림 그리는 건 머리를 잘 굴려 보시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